안녕하세요. 성동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요새 친구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사연을 보냈어요. 저에게는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하교는 물론 학원까지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친구들의 단점이 크게 느껴져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중 한 친구는 저를 자꾸 따라하는데요. 이 점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서 고심해서 고른 옷을 따라 사기도 하고 학용품이나 액세서리 등 하도 겹치는 게 많아서 서로의 물건이 바뀌곤 했어요. 요새는 심각하게 제 말투라던가 글씨체까지 비슷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친구에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왜 자꾸 너 따라해? 하고 물어봤는데요. 너랑 친해서 닮아가나 보지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얄밉게 느껴졌어요. 또 다른 친구는 식탐을 그렇게 부리는데 자기 것은 자기 것, 내 것도 자기 것처럼 먹는 친구예요. 제 눈에는 친구들의 단점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얘네들이 이상해서 내가 자꾸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짢아지는 시간들이 많아져 힘들었는데요. 요새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들에게조차 단점을 쉽게 보고 판단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마주칠 사람 중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매번 싫은 감정에 쉽게 날카로워지고 괴로워하는 걸 멈추고 싶은데 제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진민지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매일 함께 있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나이를 불문하고 역시 가장 어려운 문제죠. 현정 씨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공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종종 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또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와, 이 사람 이런 모습이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네. 또는 나랑 정말 결이 안 맞네 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함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다 틀린 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세계를 남에게 투영하고 고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만나보자 하며 마음을 여는 태도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맞아요. 나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사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크죠.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진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웃이 버린 돌이 나에게는 보석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과 농장을 짓기 위해 은퇴한 한 농부가 있었어요. 땅을 사게 되었는데 그 땅은 금호강 지류 근처에 있었고 앞전에 땅을 판 사람이 밭 한가운데 돌산을 만들어서 좀 고민이 되었다고 해요.
돌과 자갈이 농사에 방해가 되고 쓸모가 없던 터라 토지 한가운데로 모아 돌 무더기를 만들었는데요. 수시로 나오는 돌을 모은 무더기가 자꾸 커져갔고 이웃 농가에서도 알게 모르게 몰래 갖다 버려서 더 큰 돌산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300평 이상은 넘어 보였기 때문에 날카롭고 불필요한 돌들에 덮인 땅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자꾸 몰래 버리는 이웃들도 한없이 째려봐도 높고 치우기 막막한 돌산이 너무 미웠고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현정 씨 혹시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실까요? 네,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쓰는 사자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요. 다른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이웃들이 몰래 보태어 버려준 돌, 무더기 산이 이분에게는 정말 큰 보석과 같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돌에서 보석의 원석이 나왔나요? 돌 한두 개도 아니고 300평 정도의 돌산이 어떤 반전을 일었는지 신기한데요. 예, 알고 보니 토지 전체가 지하 안반 가까이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죠. 돌산을 모조리 지하수를 끌어안는데 사용할 용도로 묻어버리고 흙을 위에 덮어 평지를 만들었어요. 또 그 위에 모래와 흙으로 덮고 난 땅을 일구고 나니 일본 기술력에서도 최품질로 꼽히는 사과를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사과원이 완성될 때 이웃이 버린 모나고 큰 돌들이 농부에겐 값진 보석이나 만큼 귀한 역할을 해준 돌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남의 산의 돌도 나의 칼을 가는 숫돌이 될 수도 있다는 옛말처럼 쓸모없고 믿기만 하던 돌산이 보석처럼 귀한 역할로 작용을 했네요. 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도 제각기 다른 돌들이 모여 돌산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감정이 때로는 쓸모없는 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양이 나와 다르더라도 함께 모인 돌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더 큰 시너지를 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단점이 내게 없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 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요. 역시 우리가 사람의 맛을 깊게 느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단순히 함께하는 마음이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매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삶을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좋아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과도 내 마음과 같이 행동하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도 정확하게 마음이 부딪혀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 또는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을 이해하게 될 때 평생을 함께할 동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싫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정확한 교류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맛이 느껴진다는 표현이 꼭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은 표현이라서 재미가 있는데요. 강사님은 사람의 맛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가깝게는 남편과 저는 MBTI 성향이 몹시 정반대의 사람인데요. 정말 N극과 S극을 남녀에 비유한 사람이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살고 있을 때 제대로 서로의 맛을 보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강사님 부부는 사이가 좋아 보이시던데 아니신가요? 사이는 좋은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하루는 집에 있는 소품들을 쭉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물건을 돈 주고 사나 했더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걸 사모았다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밭 한가운데에 밀어넣은 돌무더기 같은 존재들이 우리 집 소품일 거예요.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누구나 결혼을 할 때 이혼하는 순간을 염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 행복한 순간만 그렸을 텐데요. 저희 부부는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 이혼할 수 있겠다. 결혼 전부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신랑과 신부는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제 눈에 남편은 어떻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실제로 결혼을 안 한다고 저희가 파혼한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주변의 멘토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저의 생각을 전환시켜준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너가 결혼할 사람이 왜 저래? 라고만 생각하면 답답하겠지만 사람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미처 말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너 마음에서 속단하지 말고 어떤 마음인지 물어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야 라고요. 이 계기로 늘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서 또 저는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졌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런 말까지 치사한데 해야 하나 하는 말들도 솔직하게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잘 보이려고 서로가 아웅다웅 했었던 것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마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도 어떤 오해가 생기면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랬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됐어요. 저희가 약 5년간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이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커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로 정확하게 남편과 제가 마음이 만난 이후부터는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비결로 손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의 맛을 정확하게 느낀다면 상대를 나의 세계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나와 정말 다르다 생각해도 포용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사람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거리를 두고 살면서 충분히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대가 속도의 빠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와 다름을 종종 맞지 않음으로 그냥 속단하고 선을 그어버릴 때가 많고요. 남에게는 버린 돌이지만 나에게는 보석 같은 관계가 되는 맛을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냄새가 고약한 홍어도 처음 냄새를 맡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지만 한 입 먹게 되고 두 입 먹게 됐을 때 매력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겉으로 판단했을 때와 이 사람과 실제로 마음이 가까이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분명 차이가 컸어요. 현정 씨, 혹시 요새 나오는 엘리멘탈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해서 관심 있게 기대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물, 불, 공기, 흙이 네 가지 원소들이 살아가는 도시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 중 물과 불이 주인공인데 물과 불은 서로가 서로에게 닿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불의 입장에서는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은 물을 증발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의 역할을 맡은 여자 역은 물이 닿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 같은 여자, 물 같은 남자, 성격을 비유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영화에서 불은 불끼리만 만나야 한다. 이런 생각과 이래서 물이라는 것들은 하는 대사도 있는데요. 물과 불은 서로 직접 닿기 전까지는 서로가 닿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밀어내지만 막상 서로가 닿았을 때
서로에게 없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없는 모습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 그려지더라고요. 또 착한 딸이 되고자 했던 불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본인이 했던 실수와 본인의 꿈을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오히려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맛을 깊게 느끼고 나 또한 상대에게 내 맛을 내비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맛을 깊게 느끼려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은 마냥 좋은 마음만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좀 어렵고 싫은 마음을 내비칠지라도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보고 나 또한 어렵고 싫은 이야기도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봐야겠어요. 사람 마음이 닿기 전까진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선을 긋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네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각은 단편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바라본 한쪽 면만 가지고 고수하게 된다면 상대가 가진 다른 입체적인 면은 볼 수 없습니다. 사연자님이 바라본 친구 혹은 다른 사람의 단점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 내비칠 수는 없죠. 친구가 좀 싫은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실망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좀 더 깊게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비치는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막상 내가 마음으로 끙끙 앓고 미워했던 마음보다 친구가 사연자님께 내비치는 마음은 그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단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미자처럼 쓴맛도 있을 수 있고 떫은 맛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맛이 한 사람 안에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평생 단맛과 짠맛만 고수하다 보면 질리게 되잖아요. 온연하게 떫고 쓰고 시고 맵고 하는 모든 맛을 깊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의 그 싫은 모습이 장점으로 다가오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